안녕하세요, 리뷰대시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카테고리와 메뉴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하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와 메뉴의 차이점을 모르고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카테고리는 필수적으로 구성을 다 하셨죠. 왜냐하면 다들 글 작성할 때 카테고리 선택을 하니까요. 그런데 메뉴는 뭔가 메뉴가 카테고리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구성 자체를 손도 안 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손댈 필요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자,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글을 작성할 때 글을 묶어주는 폴더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쿠팡 파트너스에 상품을 올리려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내가 쿠팡 파트너스에 상품을 올리는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쿠팡 파트너스 상품에 대해서는 쿠팡 파트너스라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가면서 글을 작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메뉴는 기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글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블로그를 판단하는 검색 엔진에서 이제 블로그의 구성 요소를 판단을 할 때 카테고리도 또한 보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카테고리가 꼭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메뉴 같은 경우에는 유관적인 거예요. 티스토리 메뉴에서도 보시면 꾸미기 부분에 메뉴가 들어가 있죠. 이것처럼 메뉴는 유관적인 꾸미기 요소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블로그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스킨에 포함된 메뉴의 구성을 얼마나 잘하냐를 따라 가지고 그만큼 다양한 글을 내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관적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고 하면은 홈, 태그, 방명록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지우셔도 돼요. 그런데 우선 우리는 이 홈 태그 방명록으로 구성된 요 부분과 메뉴 부분과 카테고리 부분을 나눠서 스킨별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걸 해보시고 메뉴를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가지 스킨을 보기 위해서 스킨 변경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가 구성해 놓은 요 스킨 변경 부분을 변경을 하나씩 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스킨을 결정을 처음에 못 하시는 경향이 많죠. 저도 지금도 간간히 스킨을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킨을 얼마나 내가 마음에 드는지를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선 얘기 드려보면은 글을 여러 개를 우선 작성을 하신 다음에 스킨을 적용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를 작성을 하시면 한 줄당 이렇게 글이 노출되는 게 5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스킨이 적용됐을 때 이 글들이 매뉴화가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사이드바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글과 아우러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글을 작성하기 전에 스킨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스킨을 적용 후 글 작성, 그리고 다시 스킨을 변경, 요런 반복되는 절차가 2, 3차적으로 계속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스킨을 적용하시기 전에 글을 한 4개에서 5개를 작성하신 후 원하는 스킨을 여기서 미리 보기로 하나씩 보시면서 찾는 게 좀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좀 옆으로 빠졌었는데 자, 미리 보기를 해서 카테고리와 메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포스트 스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쓰시는 편이죠. 상당히 깔끔한 유형의 스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글을 눌렀을 때 글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홈 화면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자, 이 스킨 같은 경우, 이 포스터 스킨 같은 경우에는 요 주색의 사이드바 영역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 카테고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메뉴는 여기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메뉴 자체가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만 지금 현재 노출이 되는 그런 스킨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왓에버 스킨을 정말 많이 쓰시는 게 이 왓에버 스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왓에버 스킨 같은 경우에는 상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홈 태그 방명록이 나와 있죠.
즉 이 부분이 메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수정을 하시려면 메뉴를 수정하시면 여기가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봐도 우리 눈에 카테고리 영역이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카테고리 영역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카테고리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적용했을 때 안 나오는 스킨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스킨은 이 부분을 전체적인 카테고리 메뉴처럼 다시 재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스킨을 미리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막 외우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북클럽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 북클럽이 조금 다양한 편인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상단 사이드바 부분으로 보시면 여기는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측에서 보시면 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테고리별로 구성을 한번 볼 수 있고, 카테고리 이외에 분류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에다 필요 없는 카테고리는 빼고 필요한 카테고리만 메뉴에다가 별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뉴 부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지금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 중에서 홈은 필요할 테니까 두고 태그랑 방명록을 삭제한 다음에 여기다가 쿠팡 상품 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팡 카테고리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 번에 쿠팡 파트너스라는 카테고리를 쿠팡 파트너스가 아닌 쿠팡 상품 보기라는 별도의 이름을 다시 만들어서 메뉴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적용한 다음에 아까 그 페이지를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스킨 변경을 해서 북클럽에 가보면 이렇게 쿠팡 상품 보기라는 메뉴가 다시 생겼죠. 지금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꾼 거고요. 그럼 요걸 눌러도 같은 카테고리고 요걸 눌러도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또는 별도의 하나의 요 하나의 글을 여기다가 클릭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 메뉴 부분에 들어가셔서 내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상품 1이라는 쿠팡 상품 1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글을 갖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요. 디스토리.com 슬러시 하고 6번 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추가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시면 뭐 새 창으로 열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른 새 창을 별도로 하나를 더 열 거냐 안 열 거냐도 선택이 가능한 거 한다는 메뉴의 구성 요소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걸 저장을 해본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쿠팡 상품 1이 생겼죠. 그러면 지금 여기선 클릭이 안 되잖아요. 미리 보기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쿠팡 상품 1을 만약에 누르면 아까 우리가 만든 링크로 바로 페이지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일 페이지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요거를 실질적으로 스킨을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만약에 적용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적용이 됐고, 쿠팡 상품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쿠팡 파트너스 요 카테고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글개수, 노출 글개수를 설정하면은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쿠팡 상품 1을 누르면 이 URL 하나, 이 단일 URL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는 방향에 따라, 스킨에 따라 가지고 활용성이 엄청난 차이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메뉴 부분과 카테고리를 100%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글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스킨을 이제 적용하실 때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선 삽입을 시켜 놓은 다음에 스킨을 바꾸면서 이 미리 보기를 보시는 게 좀 더 유용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섞어서 얘기 드렸다는 점, 이런 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스킨 변경 가지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스킨이 생각보다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로그의 구성 요소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서도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읽고 구성을 파악을 했는데 그 읽고 파악한 구성 자체가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정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 타이밍엔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바꿀 때 잘 바꾸는 게 좋은 것도 스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